11월 15일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 선수와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의 신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15일 MLB 사무국으로부터 전날 이정우, 고우석에 대한 신분 조회 요청을 받고 해당 선수는 각각 키움과 LG 소속 선수임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분 조회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KBO 리그 선수 입장에서는 첫 공식적인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 시즌을 앞두고 구단과 합의하에 해외 진출을 결정했던 이정우 선수야 예상했던 시나리오고요. 뜻밖의 소식은 이제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였습니다. 신분조회는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왜 그 신분조회를 한다고 해서 뭐 MLB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에 고우석 선수와 이제 에이전트 측에서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구단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고수 선수의 2023 시즌 성적을 표로 보시고 있고요. 2022 시즌에는 뭐 개인 한 시즌 최다 세이브와 함께 1점대 ERA, LG 역대 최초의 40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데뷔 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WBC 직전 다음 증세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부상이 겹치면서 풀타임 마무리 투수로 전업한 이후에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팀 우승과 함께 2022 항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죠. 고우석 선수의 2023 시즌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시즌에는 완벽한 시즌이었죠. 정말 개인 최다 세이브 42세이브를 달성하면서 방어율도 1.48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마운드에서 터프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다 뿜어냈던 시즌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뭔가 부상도 겹치면서 마운드에서 조급함,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 시즌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한테도 만족이 안 되는 시즌이었겠지만 그래서 위기도 많이 찾아왔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구단의 입장을 밝혔고 구단에서는 차명수 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윗분들이랑 상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2024 시즌이 지난 FA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가족끼리 한 번에 같이 날아가겠다는 거죠. 세트로. 네, 세트로 묶어가지고. 예. 이정무 코치도 연속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 같이 가는 거죠. 예. 아예 다. 이 가족끼리 다 소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요. 이정무 코치도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정우 선수야 아직 포스팅 날짜 공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건 공시가 안 됐고 제가 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정우 선수 측에서도 좀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팅 공시 후에 30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KBO 리그랑 NPB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45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만 30일이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에서 고우석 선수의 사항을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말 뭐 관심을 나타내는 구단이 좀 있어요? 네, 저도 또 스카우트들이랑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 팀의 스카우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 초반에 WBC 이때만 해도 고우석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 네, 그리고 고우석 선수를 보려고 스카우트의 팀장급이 뭐 한국을 가서 직접 관찰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팀에서는 고우석 선수를 꼭 데려오고 싶었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2023 WBC에서 한 게임도 못 던지고 계속 올 시즌 부진했고 그 다음에 경기에 못 나갔고 올해는 그냥 고우석 선수가 포스팅으로 미국에 올 생각이 없나 보다. 그런데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스팅으로 나가겠다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해요. 내년 지나면 FA인데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거 플러스 알파지만 올 시즌 부상이 좀 잦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뭔지 아세요? 마운드에서의 멘탈. 마운드에서 흘리는 걸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고우석 선수가. 그 부분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우석 선수 측에 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년 시즌 잘 가다듬고 그 이후에 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나이도 어리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거고 또 한 스카우트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팅으로 나오게 된다면 관심 있는 팀이 있을 거다. 불펜 투수이고 나이가 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투수는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수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정프로는 그렇다면 고우석 선수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년 시즌 확실한 더 모습을 보여주고 FA로 해외 진출을 하든 대우를 받으면서 해외 진출하든 국내에 남든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뭔가 도망가는 듯한 느낌의 이런 계약들은 고우석 선수 위치에서는 조금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이 지금 다 미국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도 옛날부터 사실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신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선수의 판단할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는 좀 처갓집이라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괜찮은데. 또 하나는 저는 관심이 가는 게 과연 LG에서 허락을 해줄까 포스팅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선수도 아니고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헐값을 보낼 마음은 일도 없을 것 같고 네, 이전에 뭐 유현진 선수의 사례처럼 뭐 얼마 정도까지 못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조건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LG에서도 고우석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그죠. 때문에 또 정우영 선수가 또 수술 받고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29년 만에 또 우승을 해서 내년에도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우로는 미국에 못 보낼 것 같다라는 제시를 LG 측에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KC 켈리가 이제 19일 출국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LG와 협상 중입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켈리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는데 켈리 선수 올 시즌 성적이 지난 시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30경기에 등판해서 178과 3분의 2이닝, 10승 7패, 129탈삼진, 183피안타, 평균 자책점 3.83, WHIP 1.2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켈리 선수 뭐 대체로 외국인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은 잔류를 시켰고 그런데 이제 켈리 선수가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 1차전과 5차전에서 KT 타선을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성을 했었죠. 한때 퇴출 2기에 몰렸던 켈리 선수의 올 시즌 활약 어떻게 보십니까? 시즌 초에는 밸런스랑 모든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아쉬운 전반기 시즌을 보였다 그러면 후반기 들어와서는 더 좋은 켈리로 들어오면서 네. 정말 팀이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1선발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또 켈리 선수의 이렇게 투구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켈리가 마운드에 있으면 경기를 운영하는데 계산이 쓰는 소속이기 때문에 역시 켈리는 켈리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켈리 선수 올해 연봉이 지금 180만 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인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우승까지 했으니까 더 좋아야죠. 네. 선수 입장에서는 소폭의 삭감을 원하고 있고, 왜냐면 성적이 있으니까. 구단 측에서는 아무리 우승했다고 해도 40만 불, 30에서 40만 불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단은 이제 150만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켈리 선수는 한 170만 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켈리 선수가 LG 트윈스를 워낙 좋아하고 있고, 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했고, 내년 시즌에도 LG 유니폼을 입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 지금 스토브리그가 정말 아주 그냥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팀 중에서 한 팀이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네. 김해 상동에서 열심히 마무리 훈련 중인데 박진혁 신임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에서 관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배영빈 선수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를 당했고 그 이후에 그게 뒤늦게 구단에 알려지면서 구단 자체 상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결국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아, 정말 이게 술 먹고는 절대 핸들을 잡으면 안 되고 운전석에 아예 안 한다 생각으로 가야지. 차라리 술을 먹을 거면 대리운전을 부르지 말고 집에다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사실 이런 사례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한두 번씩 계속 이게 나와요.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반면교사. 근데도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무엇보다 이제 배영민 선수가 홍익대를 졸업하고 육성 선수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고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지난 5월에 정식 선수로 전환이 됐다가 이번 일이 벌어졌고 또 롯데 입장에서는 우승 청부사라고 해서 김태형 감독을 모셨고 박준혁 신임 단장도 복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딱 이게 터졌으니 정말 난감하죠. 그렇죠. 이제는 뭐 음주운전 걸리면 뭐 계약 해지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맞아.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이제 야구 선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여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준혁 단장과 좀 잠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전했어요. 선수 개인이나 선수의 가족들 또 그를 좋아했던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고민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선수라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구단에선 선수의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받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롯데가 최근 이제 프런트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핵심 보직의 팀장급들이 바뀌었는데 코칭 스태프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분이 바로 이 배용석 2군 총괄이 스카우트 팀으로 보직을 옮긴 거예요. 어떠세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스카우트 팀의 투수들을 보는, 선수들을 직접 보는 그런 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배영수 총괄이었던 것 같고요. 전면전에 나서가지고 직접 영향력을 되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갔는데 왜 갑자기 배영수 코치를 스카우트 팀으로 왜 보냈지? 보통은 선수 출신들은 현장에 갔을 때는 코칭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선수들을 지도하고 싶어하는 건 마음이 큰데 배 코치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이 강한 지도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준혁 단장한테 그 관련돼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배 코치는 열정이 뛰어나고 욕심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코칭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팀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랐습니다. 2군 총괄을 맡아 경험했던 부분을 스카우트 업무에 녹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도 스카우트로 경험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수 출신들은 지도자를 할 경우에 스카우트나 전력 분석 파트를 꼭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카우트 업무를 모르고 지도자 관련 코칭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보지만 바로 코치를 하다가도 잠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본인이 지도 방식과 정말 한 발 물러나서 스카우트 팀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뭐 지도 코칭을 하던 스타일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스카우트 개념으로 이 선수들을 바라봤을 때 멀리서 또 느낌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한 번 더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지도자로 들어가면 이제 뭔가 선수들 지도하는 방식들이 더 커지고. 사실 배영수 코치가 또 스카우트 업무를 맡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영수 코치가 지난 올 시즌에 뭔가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좌천됐다. 네. 스카우트 업무를 너무 좌천되는 그 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스카우트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배영수 코치가 2군 총괄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또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그 연수를 받고 다시 또 팀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아마추어 뭐 고교 야구나 중학교 야구 선수들을 많이 보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배영수 코치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박준혁 단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영수 코치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영수 코치가 당연히 자신의 지도자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이겠죠. 또 이제 롯데의 가장 또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전준우 선수, 안치홍 선수 두 FA 선수들을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냐, 계약은 하긴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박준혁 단장한테 이전에 정 프로가 전준우 선수 많이 좀 챙겨줘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댓글에 막 니도 나이라고 그노야 선 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제가 그래서 박 단장님한테 정 프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셨네요. 영상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 전준호 선수 FA 계약 많이 후려쳤다. 이런 너무 헐값에 했다 이런 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정말 많은 활약을 했는데 좀 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공인으로서의 저라면 단장으로서의 저라면 너무 감사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네. 시장 그때 분위기가 좀 그래서. 맞아요. 예. 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두 선수의 FA 협상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FA 시장 자체가 생물과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선수를 잡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자팀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진짜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이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이해됩니다. 네, 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트레이드와 관련돼서도 좀 물어봤는데요. 준혁 단장이 스카우트부터 육성을 하겠다,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는데 KBO 리그에서 트레이드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장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스카우트를 해서 선수를 성장시키고 1군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트레이드는 즉시 전력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트레이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KBO 이 선수들 자체가 기량이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트레이드를 하기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정말 팀에서도 중요한 카드를 못 내주죠. 못 내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군 코칭 스태프가 다 정리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1군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마무리 훈련 지금 잘 하고 있어서 완료 시점은 김태형 감독님과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김태형 감독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세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 근데 외부에서는 자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지만 오히려 반대다. 그래서 아마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했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시고요. 네, 예, 박재현 단장이 구단 일을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2차 드래프트가 부활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2차 드래프트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